자, 우리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자,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크게 뭘로 나눠졌어요? 지리적, 기능적. 자, 지리적 의미는 공간이요. 공간. 그 다음에 기능적은 이익이었죠. 자,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구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로스죠. 로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현상들, 지금 요새 바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구분한 사람은 로스만이다. 자, 로스만은 지역사회의 뭐요?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요게 로스만이죠. 로스만은 지역사회 모델, 지역사회 모델을 3부분으로 구분했던 학자가 이 로스만입니다. 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장애인 부모에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 해당한다. 자, 지리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간이에요. 공간, 땅을 문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장애인 부모에는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이죠. 자,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나요? 아니죠.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A라는 지역에만 장애인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 부모회는 뭐에서 모인 거예요? 장애 때문에 모인 부모들이죠. 이익사회로 볼 수 있겠죠. 이익사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익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인 부모들. 그러니까 장애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학교 가면은 이제 장애인들만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거야.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들이죠. 자연스럽게 모인 게 아니라 이 장애인 부모회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에 해당합니다. 자, 3번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그렇죠. 우리 이제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일 생활권이라고 했죠. 일일 생활권. 지금은 어때요?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일일 생활권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하루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일일 생활할 수 있다. 근데 부산에서 아침에 와서 일 보고 서울 와서 일 보고 부산 내려가면 저녁이에요. KTX 타고 가면.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발달됐어요. 과거부에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맞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에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미, 공통의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옳은 것. 자,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작용이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이니까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된다. 자, 그럴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죠. 지역사회에서는 뭐 같이 이야기하고 했죠. 그럼 대신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뭐 지역사회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마켓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주문하고 탁 눌러버리니까 말은 안 해도 되긴 하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는 그 한 지역사회 뭐 예를 들어 종로구 뭐 해화일동 뭐 이렇게 한다면 해화일동에서 사는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 뭐 이런다고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늘어나고 있겠죠.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자, 산업화 이후 70년대 이후입니다. 70년대 우리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서 공업화가 됐죠. 공동사회가 발전되고 있다. 아니죠. 뭐가 발전돼요? 이익사회가 발전되죠. 공동사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 지금도 있긴 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 한계성, 뭐 이시면 이시, 김시면 김씨 이렇게 그 사람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아예 없어지긴 하겠지만 아직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어때요?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오죠.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익사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서울에 보면은 누가 서울 토박이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난다. 자, 요게 이제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5번하고 3번이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되는 내용으로 써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역사회 기능입니다. 이 지역사회 기능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 기능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예전에는 상부상조, 사회복지제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 나오는 것들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상부상조 기능.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 주민 1촌맺기를 실시하여 생계비를 연계 지원한다. 그렇죠. 생계비 연계 지원할 수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상부상조. 상부상조가 뭐였어요?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죠. 기존에 상부상조했던 서로 돕고돕던 것들이 이 공업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제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돕고 수급자잖아요. 수급자. 국가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이제 수급비 나눠주면서 하는 것들처럼 이 사회복지 제도가 연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촌맺기 한다. 자, 생산, 분배, 소비 뭐요? 경제제도.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죠. 자, 지역사회 주민이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한다.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소생분이었죠. 소생분. 경제제도입니다. 사회화 기능은 뭐예요? 사회화. 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이제 물들어가는 것을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회에 있는 문화를 다 같이 답습하는 것이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과 불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얘기한다고 하면 또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화다. 그래서 최초의 사회는 어디라고 했어요? 가족. 네, 가족 제도이죠. 갑은 마을에서 인사잘하기를 마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위반한 청소에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 조례가 뭐예요? 조례. 네, 그렇죠. 법이에요. 법이긴 한데 이게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그래서 지역 안에 설정법이 조례입니다.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조례죠.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대요? 조례로 만들어서 벌금을 만들게 한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통제죠. 통제. 이건 사회통제입니다. 사회통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요 문제는 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4번 사회통제 기능.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생활법의를 위하여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하였다. 뭐 3번이나 4번이나 지문이 뭐 똑같은 지문이죠. 자, 그러면 위는 사회하고 밑에는 사회통제야. 둘 중에 하나 찍겠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사람도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맞을 확률이 50%가 되는 거죠. 자, 통제죠. 사회통제가 무슨 기능이에요? 정치제도. 정치.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뭐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들잖아요. 법.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만드는, 강제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제제도. 자,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은 뭐가 있어요? 종교죠. 종교입니다. 자, 종교단체가 그래서 종교제도래요. 이거 상부상조 아니야? 막 이 생각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단체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나눠줬죠. 이거 상부상조잖아요. 그래서 상부상조 아니야 했더니 요거 종교단체. 그리고 뭐냐면 확실히 틀린 3번이 있어요. 이럴 때는 3번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이것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막 얘기했거든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다르게 보면 상부상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야, 종교단체가 있으니까 통합으로 봐도 되지. 그리고 확실히 틀린 게 있을 때는 그게 정답이잖아. 그래도 이거 좀 이의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봐. 어떻게 됐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확실히 틀린 거 있을 때는 그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다른 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정답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사회화 기능이 잘못됐어요. 가족. 자, 그래서 상부상조. 원래 소생분이 만들어 경제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화제도. 그 다음에 정치제도, 종교제도, 사회복지제도. 그래서 5가지 제도이죠. 자, 3번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이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삶의 질 향상인데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 복지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맞나요? 맞죠? 서로 협력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관이 하나가 아니고 지역사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욕구들이 너무 달라요. 지역 주민들이 모두. 그러니까 그 욕구들을 모두 한 곳에 다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맡게끔 서로 협력하고 기능들을 분담하도록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A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B 복지관에서 안 해요. 같은 지역이면.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관장님한테. 관장님 요거 하는데 우리도 요거 해요. 했더니 야,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은 지역 주민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누구의 욕구요? 지역 주민의 욕구. 왜 그러냐면 내가 주민인데 A라는 욕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선 B 욕구를 갖고 있어. 그럼 부산에 있는 B 욕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아이, 뭐,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도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여야 한다. 맞나요? 맞죠? 지역사회복지로니까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됩니다. 이거 주민 아니에요. 지역 주민 아니에요.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이 아니고 지역사회입니다.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개개인이잖아요. 다 개인으로 봐야 되니까 그 개인의 욕구들을 모두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면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해결될 수 있겠죠. 우리 서울의 은평구 쪽에 여름에 벌레. 예, 그거 러그. 예, 깔따구 같이 붙어서 막 그 난리 났어요. 막 창문에 붙고 막 벌레 막 날아다닌다고. 그런데 그게 개인 한 명 모여서 그 지역사회가 문제니까 개인 한 명이 다 욕구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묻고를 그 러브버그인가? 예, 그거를 해결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로 묶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입니다.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이거 바꿔놓으면 되게 헷갈려하세요.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 아니고 지역 사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지역사회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과 분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집중할 땐 집중하고 분산할 건 분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중과 분산이 병행돼야 돼요. 자, 5번 지역사회 기관의 이익이 우선해야 된다.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지역사회의 이익이 우선이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역 욕구가 우선이다. 아니면 지역사회 이익이 우선이다. 지역 주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뭐 이런 것도 다 맞을 수 있겠죠. 사회복지 간의 이익은 아니에요. 왜 사회복지 이익이 우선이 안 될까요? 우리 사회복지 간에 3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영리잖아요. 영리 활동하면 안 된다. 종교에, 그다음에 정치에 뭐 해라? 중립을 지켜라. 영리 활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리 하지 마라. 대신 이런 거 있긴 해요. 영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라?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라.
바자회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A 프로그램에 쓰겠다라고 하면 그 A 프로그램만 써야 돼요. 그런 것들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지기관 이익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자, 4번. 정상화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상화가 뭐예요? 정상화. 뱅크 미켈슨입니다. 자, 뱅크 미켈슨.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 뱅크 미켈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덴마크가 맞을 겁니다. 덴마크에서 뱅크 미켈슨이 50년대 뱅크 미켈슨이 덴마크에서 있는 장애인, 정신장애인 부모회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단어가 정상화예요. 정상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뭐요? 비장애인처럼 행동한다라고, 이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정상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정신지체가 있던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뭐 틱장애가 있는데 약을 먹으니까 이게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경 쓰면 잘 보이죠? 안경 없을 때는요, 안 보이지 뭐. 그러면 안경 쓰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이게 정상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 시각이 이제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는 이제 장애로 보진 않으니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정상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정상화예요. 전통적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개념이다. 전통적 복지래요. 예전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 장애는요, 왜 장애가 생긴 거예요? 뭔가 있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애가 생긴 이유는요,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기독교의 뭐라고 하죠?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가 생긴 건 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왜 장애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기계가 발전되고 이러면서 장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통적 복지가 아니라 현대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현대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장애가 생긴 건 네 탓이야.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가 죄를 짓고 이러니까 네가 생겼어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죄가 아니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요것들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환경의 영향으로 생긴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게 현대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뭐 보통 보면은 적어요. 뭐 얼마 안 됐어요. 이거 해봐야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100년이 안 됐어요. 자, 일탈이 뭐예요? 일탈. 규정에서 벗어나다. 그게 일탈이에요. 그러면 일탈 청소년. 일탈 청소년이라고 안 하는데, 청소년들이 문제 일으키면 뭐라고 하죠?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일탈 청소년 아니죠. 자,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 벗어난 것이 이제 규정에서 벗어난 것을 일탈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절대적인 특징을 갖는다. 문화적으로 규정되죠. 그 문화에서, 어떤 문화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볼게요. 일탈은 문화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절대적인 특징을 갖는다. 뭐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때마다 달라요. 절대적인 특징이나,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까요? 마약 중 하나, 마리화나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랑 비슷하대요. 근데 마리화나의 최고 장점이 뭔지 아세요? 중독이 안 돼요. 중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고 싶으면 피고,
담배처럼 계속 땡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피고 싶으면 피고 그냥 안 피고 싶으면 안 피고 크게 문제가. 근데 피고 나면 몽롱하대요. 몽롱해서 그냥 힘들 때 진짜 피면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마약입니다. 마약으로 마리아나 피면 잡혀가요. 마리아나 잡혀갑니다. 근데 내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네, 내 친구 제가 얘기했잖아요. 브라질 친구 있다고. 얘가 브라질에서는 마리아나가 합법이래요. 그래서 가끔씩 한 대 핀다고 힘들 때 그 사기 당하고 이럴 때 힘들잖아. 그럼 한 대 피고 그러고 잔다고. 근데 그래서 괜찮냐 했더니 아니 그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담배보다 끊기 쉬운 게 마리아나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 담배가 더 안 좋다고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문화에 따라 다른 겁니다. 상대적인 생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큰일 나요. 그래서 걔 친구 들어올 때 우리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은 절대 안 펴요. 마리아나 안 핍니다. 이거 머리털 뽑으면 마약 나오니까 큰일 나죠. 제 동생이 잡는다고 그랬어요. 잡으면 1계급 특징이라 바로 잡는다고 막 그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니에요. 탈시설화입니다. 탈시설화. 탈시설화. 그래서 시설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왜? 이제는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뭐하러 같이 살고 있냐? 라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 휴먼 서비스형에서 계획에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휴먼 서비스가 뭐예요? 인간 서비스잖아요. 인간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의 서비스 주는 그런 영역에서 탈시설화. 이제는 생활시설에 모두 잡아놨다고는 좀 그렇죠. 모아놓고도 그런데 뭐라 할까요? 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보다 쉽게 하면 자유가 없고 이제 이런 폐쇄성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새 지금 단어의 이제 선택이 조금씩 이상하긴 한데 이게 생활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정상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상화가 없으면 생활시설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생활시설에 있어야 되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용시설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게 정상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이네요. 자, 59년 미국의 정신지체법에서 출발하였다. 아니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뱅크 미켈슨 덴마크의 정신장애 부모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요게 이제 정신지폐법에서는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신지폐법은 59년 정신지폐법이 맞긴 한데 여기보다 훨씬 먼저 뱅크 미켈슨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번 우리 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에서 했던 복지냐 또는 민간에서 했던 복지냐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가통은 오가작통법이죠. 오가작통법 5개의 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요. 그리고 뭐 한 거야? 서로 상부상조해라. 상부상조해라.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신고해라. 신고. 뭐랄까요? 질서문란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신고해라 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오가통이죠. 그래서 오가작통법이에요. 5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서 5가구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가작통법. 그래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한 인보제도이다. 이거 국가제도. 국가가 운영한 거죠. 인보관이. 오가통은 국가가 제도하면 국가가 운영한 거지 민간이 운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인보제도가 오가통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들 통제하기 위해서 오가통을 움직였어요. 자, 둘에는 촌락단위 농민 상호 협동체이다. 그렇죠. 둘에는 뭐 한 게 둘이었어요? 노동력이었죠. 노동력. 둘의 노동력 상부상조예요. 어떤 노동력이었어요? 개인 노동력? No. 마을 공동 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마을 공동 땅을 뭐 한 거예요? 서로 돕고 움직였던 그게 농민 상호 협력체가 둘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공동 땅에 사람들이 와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돼요. 그
예전에 조선시대 세금은 두 가지로 납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력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으로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평민들이. 그러니까 노동력 갖고 가서 하는 이런 것들이 두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향약, 양반의 자치지구예요. 양반들이 모여갖고 우리 지역의 평민들이 다른데 못 가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거 했던 게 향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평민이 다른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세금도 납부해줘야 되고 노동력도 대신 납부해줘야 되고, 이런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노예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했던 것이 향약이에요. 지역민이 아까 이제 평민들, 수나 덕화 교화 목적으로 한 자치협동조직이다. 양반의 자치지구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요 향약이죠. 자, 개는 조합적 성격을 지닌 자연 발생된 조직이다. 맞죠? 자연 발생적 조직이에요. 우리 개가 뭐예요? 개주. 그래서 생활 전반의 상부상조. 생활 전반의 상부상조.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대신 뭐만 달라요? 노동력은 상부상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노동력을 제외한 생활 전반의 상부상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뭐가 있어요? 품앗이가 노동력이잖아요. 품앗이가 노동력의 상부상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상부상조, 노동력의 상부상조, 이런 것들은 품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품앗이는 농민의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죠. 노동력의 상부상조. 품앗이. 개는 노동력을 제외한 상부상조. 생활 전반의 상부상조는 개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자, 오가통은 국가가 움직이는 거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겁니다. 1950년대 외국의 공공원조단체의 한국연합회 조직. 맞나요? 맞아요? 틀렸죠? 민간이죠, 민간. 민간 원조단체입니다. 공공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사회복지 자체를 국가가 하는 게 없고,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라는 게 생기고 복지국가라는 게 생기고 뭐 이랬던 거지, 그 전까지는 다 오로지 누가 했어요? 민간이 한 거예요, 민간. 그러니까 홀트 아동복지회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홀트가 누구예요? 그 여자 홀트라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들 입양을 주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 인지민. 그래서 민간입니다, 민간. 자, 60년대 최초의 사회복지관 건립.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언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1921년 21년 태화여자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관이죠. 그리고 뭐 이건 여자관이니까 인보관으로 봐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관이 제일 먼저, 그 복지관이 만들어진 게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초반에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되면서 국가가 복지관에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명칭,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우후죽순 계속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1970년대 재가복지센터 설치 운영. 재가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언제요? 1992년에 재가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990년대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립. 언제예요? 자, 그렇죠. 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이 만들어져요. 자, 공동모금회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금회법이 97년에 만들어지는데 IMF가 터져요. 그래서 국가의 기금이 들어가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99년에 지금에 만들어진
사회복지 공동 죄송해요. 그 97년에는 공동모금법입니다. 공동모금법이 만들어지고 공동모금 회법은 99년에 만들어져요. 지금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지금의 법이죠. 그래서 지금의 법이 이제 99년에 만들어진 거고 공동모금법이 97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공공기금을 뺍니다. 그래서 민간. 그래서 공동모금의 가장 큰 특징은 100% 민간 자원이에요. 민간 자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회복지 공동의 모금회입니다. 그래서 100% 민간 모금이고요. 민간 기금으로 움직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나 좀 아실래요? 공동모금의 모금 금액의 10%가 공동모금의 운영 비용입니다. 10%에 10%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옳은 거니까 옳은 거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1, 2,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주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자원동원 이론이네요. 자원동원 이론 뭐요? 사회복지 기관은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영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자원동원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하지만 뭐 사회운동 조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 자 재정에 자원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에는 유용하지 않다. 아니죠. 자원 동원을 해서 우리가 자원을 만들었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상관없어요. 이걸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수자 옹호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저기 우리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이런 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 후원 저기 위안부 그 무슨 집이야? 나눔의 집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할 수 있고 또 그 할머니를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적 자원 아니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막 위안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실천에 유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도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자원동원 이론이에요. 그리고 자원동원 이론이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혼자 국회의원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와 같이 하고 있는 막 10,000명, 20,000명 이런 서명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그래 그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자원동원이 얼마나 많이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등 이론은 뭐예요? 갈등이 생긴 거죠. 왜 갈등이 생겨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래 맞아요. 자원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해결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갈등을 둘러싼 연대와 권력 형성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행동 모델에 유용하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랑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노동자들이잖아요. 모 자동차, 뭐 대표적인 모 자동차 있잖아요. 얘네들 맨날 기껏 하면 맨날 데모에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동차 값이 올라가. 걔네들 월급 올라가면요 자동차 값 올라간다니까요. 한 대에 200만 원씩 올라가. 그냥 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데 1년 지났다고. 이제 이게 얘네들 데모해가지고 인건비 올리면 그거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자동차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다른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자 이런 것들처럼 갈등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노동자랑 사측이랑 노동자 측하고 사측하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에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회운동이 유용합니다. 자 디귿 교환이론 사회 교환이론이에요. 교환이 뭐예요?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저도 지금 교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력하고 돈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교환하고 있는 거죠.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마케팅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죠.
왜 어떻게 설명하냐? 자, 교환이에요. 비영리 조직이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합니다. 네트워킹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원해요? 자원을 얻을 수 있겠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뭐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환 이론인 거죠.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비영리 조직들이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트워킹.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을 후원해 주세요 라고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네트워킹을 내 네트워크를 가지고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음이 안 되는데, 자,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후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이잖아요. 교환 이론. 그러니까 후원금은 뭐랑 교환하는 거냐면 돈과 만족도를 교환하는 거예요. 만족도 교환. 나 후원을 해서 만족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타심들,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생기는 거고, 그 아이는 뭐예요? 후원금 받아서 좋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네트워크 활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 사회체계 이론은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받지만, 그렇죠. 사회체계 이론이 뭐예요? 사회에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 이 체계가 문제나 갈등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왜? 문제가 생기는 게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속 상태를 유지하죠. 그럼 누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기존의 기득권층이 좋죠.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은 뭐냐면요,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혁이 생기면 안 돼.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그런 기존에 있는 그 체계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원하는 거죠. 누가? 부자들이.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자, 기존에 돈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 돈을 계속 유지하려고요. 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거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을 해야죠. 기존의 규정 가지고는 내가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개혁을 외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회체계 이론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수적 입장으로 비탄을 받아요. 그렇지만 지역사회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상태로 구조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이네요. 니은, 니을이네요. 니은, 니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다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복지론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일 어려운 양반 나왔네요. 무조건 나오지만 어려운 양반, 로스만. 근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나마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뭐 한두 가지만 딱 기억해내면 되죠.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어떤 모델에 관한 설명인가? 자, 제가 그 얘기했죠. 로스만은 지사계, 사계, 사행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사계는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사계.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개발은 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능력 향상해야 된다고 했죠. 뭐 역량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한다고 했죠. 이런 거 뭐예요? 자조, 뭐 협동.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 중 한 명을 대표로 뽑죠. 토착적 지도자. 토착적 지도자. 자, 그러면 여기 지역사회 개발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이었잖아요. 모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해요. 그래서 이거 뭐였어요? 이게 여기서 뭐였다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새마을 운동이었죠. 범사회적 운동이었던 이 사회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사계고, 사회 계획은 뭐였어요? 사회 계획 말 그러면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계획이었죠.
사회 계획. 그다음에 사회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회 행동은 이 불합리한 규정, 규칙 이런 것들 규칙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변화시키려고 하고 뭐 예전처럼 뭐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런 규정 규칙 변화가 사회 행동의 좀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은 뭐였어요?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중요했어요? 합의죠, 합의. 합의를 이야기했고 사회 계획은 갈등이 생기죠. 합의나 갈등이 생기고 자 사행은 갈등이었죠. 그래서 합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사계는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과정을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합의를 보려고 해서 과정 중심이었고요. 자 사회 계획은 과업 중심이었죠. 그리고 사회 행동은 과정과 과업 모두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풉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지만 뭐 다 아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뭐 사회복지 역할만 사회복지사의 역할만 빼고 다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변화 매개체로서의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 넘어갑니다. 권력 구조에 있는 구성원을 협력자로 인식한다. 기본 전략은 자신의 문제 결정 및 해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변화 전술로 합의를 사용한다. 뭐 같아요? 그렇죠. 지역사회 개발이죠. 왜요? 이게 합의를 사용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아까 이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합의의 목적을 둔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역사회 개발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 문제를 보고 헷갈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문. 변화 매개체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업지향이잖아요. 그 지사계는 과정지향인데 왜 과업지향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 과정과 과업이 다른 과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업지향의 소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즉 결과를 보이려고 하는 집단들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 조직들이 모이잖아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이고 하는데 이 주민들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업지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많은 지역 주민이 모인 거 합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그래서 과정 이런 것들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중요시 보지만 뭐가 목적이냐?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업지향의 소집단이다. 그래서 과업지향의 소집단 나오면 아 지역사회 개발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과업지향이나 나온다. 과업지향 그냥 과업지향으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회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단 그 지역사회에 모이는 주민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들로 보기 때문에 지역 과업 집단의 소집단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뭐 토착적 지도자, 뭐 주민 참여, 뭐 이런 합의, 이런 초점들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보면 돼요? 지역사회 연계, 사회행동, 사회계획 및 정책, 연합, 뭐 2번 아니면 5번이네요. 왜 그럼 로스만은 5개 중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뭐 웨일과 갬블, 뭐 이런 것들 이게 연계 연합은 웨일과 갬블이고 사회계획 및 정책, 뭐 이런 내용도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모르면 2번, 5번 찍으면 되죠. 그 내용들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 어떤 모델에 대한 내용인가? 무조건 나오는 웨일과 갬블. 이놈이 더 나쁜 놈이죠. 로스만이 이야기했던 3가지 모형을 8가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세요. 자, 지사계가 있었어요. 지사계, 사계, 사행이 있었죠. 그래서 지사계는 기능적, 자 기능적을 먼저 보면 근린이죠. 근린 지역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근린 기능 경제 계획 모델이 있었죠. 경제 지역사회의
경제계획 모델인데 이 경제계획 모델을 지사계에서 유추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세 가지예요. 지역사회에서. 자, 그리고 사회계획이 있었죠. 똑같이 사회계획이에요. 사회계획. 그리고 사회행동은 두 가지로 바꿉니다. 사회운동과 사회행동이죠. 이해되시죠? 근린기능 경제계획 연계연합 행동운동 해서 행동, 사회행동, 사회운동 요거는 사회행동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연합하고 연계 요 두 개만 로스만이 새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린기능 경제계획 연계연합 운동행동 이렇게 해서 8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만이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웨일과 갬블이 개발한 모델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은 조직과 교사, 촉진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린지역. 자, 근린지역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지역 지리적 의미예요. 지리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이제 근린지역이 요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이 말 그대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경제 모델은 말 그대로 불합리한,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개발하는데 지역 주민이 뭐 하는 거야?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경제계획이에요. 경제개발을 통해서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니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근린지역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고, 기능적은 말 그대로 기능이 뭐예요?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능적입니다. 사회계획은 말 그대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사회운동과 사회행동이 있었죠. 사회행동은 뭐예요? 그 불합리한 규정 규칙 이런 법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회행동인데, 사회행동은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줘라라고 얘기한다면, 사회운동은 뭐예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잖아. 야, 법을 바꿀 때 이렇게 바꿔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연합은 뭐예요? 혼자 못하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이 다 연합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연합. 연계는요, 내 문제랑 개인의 문제랑 지역사회 문제를 연계시켜가지고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 모델이죠. 자, 지역 사회적 경제의 변화를 해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이래요. 능력 개발. 자, 여기서 능력 개발이 가장 큰 힌트입니다. 가장 큰 힌트. 자, 능력 개발했던 게 뭐였어요? 로스만에서 봤을 때 능력 개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능력 개발했어요? 지역사회 개발이죠. 지역 주민들 모아서 능력하고 역량 강화시키고 능력 개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지역사회 개발이잖아요. 능력 개발을 목표하니까 지사학에서 나온 근린, 기능, 경제 이 세 개 중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패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문제가 요 웨일과 갬블이에요. 저는 로스만보다 웨일과 갬블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도 로스만은 착해요. 3개라. 근데 이 웨일과 갬블은 8가지라 조금 힘들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데 능력 개발을 한다. 근데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이 조직과 교사 촉진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고 촉진시켜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거는 근린지역입니다. 근린지역.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죠. 어떤 지역 주민이요? 여기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구성원의 능력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의, 왜 그러냐면 보면 없어요. 보면은 아까 이게 뭐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능력 개발이니까 아, 지사에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회 계획, 정치적 권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없어요. 근린지역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요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요. 좀 이게 뭐랄까요? 통박이라고 할까요? 때려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다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근린지역 지역사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기억하세요. 요 그림 지사계, 사계, 사행 그리고 연계 연합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세 개를 이렇게 구분을 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어차피 한 문제야. 어차피 한 문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11번 문제입니다. 테일러와 로버츠는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가 다 나와버리죠? 환장합니다. 로버츠와 테일러,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 그러니까 로스만하고 웨일과 갬블은 매일 나오는 거고, 매년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로버츠까지 나와버리면 세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내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테일러와 로버츠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 어떤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리적 계획 수립. 자, 합리적 계획 수립에 기초한 조사 전략 및 기술을 강조한다. 특히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노력하여 옹호적이며 진보적인 접근을 한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거요. 합리적인 계획 모델. 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대요. 뭐가요? 뭐였어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을 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사회계획 모델이었잖아요. 사회계획 모델.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이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회 계획 모델. 그러니까 우리 로스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 뭐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그다음에 정치적 권력 강화 요 세 개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역 사회 개발, 사회 계획, 사회 행동 뭐 이거와 이제 요 두 가지를 더 합친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처럼 합리적인 계획 수립. 나 요 문제는 요거 보고 풀었어요. 합리적인 계획 수립. 정답은 4번이에요. 계획이에요. 계획한다. 지역사회 개발은 뭐예요? 능력 향상,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고 연계는 뭐 연계한다. 근데 뭐 연계는 뭐 여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하나만 찾아서 지문을 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어렵죠 이 내용. 근데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자, 요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12번 지역사회 내 조직 간의 협력 전략입니다. 협력.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라고 하는 협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겁니다. 협력 전략으로 옳은 것. 자, 동맹. 자, 우리 협력 전략은 세 가지죠. 협조, 연합, 동맹순이에요. 자, 협조 동맹이 먼저 이제 협조부터 보죠. 협조는 1대1이죠. 1대1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1대1의 약속.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디서든 누구든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파기가 가능해요. 파기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 협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계약이랑 똑같아요. 1대1 계약 쓴 거. 1대1 계약 쓴 거 뭐 이제 그거 어떻게 한다? 뭐 이제 이런 거죠.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한 유사 조직들 간의 일시적 연합 방식이다. 연합 방식. 맞죠? 특정 이슈에 관해 유사 조직의 일시적 연합 방식. 1대1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 소방서와 동대문구 소방서에서 약속을 합니다. 야, 불나면 우리 소방차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야, 우리 종로구 불났다 했더니
동대문구도 불러가지고 불 끄고 있어요. 못 도와주겠어. 이러면 끝나는 것이 협조인 거예요. 협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협조. 연합은 뭐요? 일대 다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연합회 이렇게 해야 되네요. 지역 우리 사회복지는 연합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연합회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어디서 써요? 지역아동 저희 보육은 아직도 이제 연합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는 1대 다수의 약속.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 연합에서 다 한대. 그럼 뭐 어떻게 따라가야지 뭐.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의 팔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자, 연합은 1대 다수의 약속으로 싫어도 따라가야 돼요. 뭐 이렇게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죠. 탈퇴해야 되는 그게 연합입니다.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을 갖고 있다. 이거 뭐예요? 전문가를 둔 연속적 조직, 동맹,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은 법적 효력은 없어요. 법적 효력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연합이 돼 있죠.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쟁 한 번 했어요. 남북전쟁 우리 그 50년에 남북전쟁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미동맹이라면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야, 이 미국은 전쟁 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도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한번 갔다 오고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동맹국이니까. 안 가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보세요. 이란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란이 뭐 국제적으로 우리랑 아무 문제 없잖아. 미국하고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한테 기름 팔고 기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기름 대국을 돈을 줍니다. 줬는데 은행에 묶여 있어요. 미국이 안 풀어주니까 돈이 못 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이란은 돈 내놔 우리한테. 맨날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너네 왜 기름 갖고 돈 안 주냐? 아, 우리가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저기 미국이 묶어놓은 거 아니오.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낀 거예요. 동맹국이라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안 하면 나중에 난리 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야 되는 영속적 구조가 동맹이에요. 자, 1번 볼게요. 동맹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랑 가까울 것 같아요?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한다. 뭐 우리가 이제 연합은 자율성 조직이니까 아니면 협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협조는 일회성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조직의 자율성 이런 것 같다면 연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협조가 맞습니다. 동맹, 협조, 연합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별적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개별 조직들의 승인이 다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동맹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승인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책 결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시키면 연합도 어때요? 연합도 10명 중 1명이 승인을 안 했어. 그렇다고 그거 안 하나요? 해요. 자, 그리고 1대1의 다수인 협조도 얘가 안 한다고 내가 안 하나요? 할 수 있다. 파기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처럼 개별 조직의 승인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크게 무관합니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조직 간의 협력 체계 정도는 동맹, 협조, 동맹, 연합 순으로 강화된다. 아니죠. 협조, 연합, 동맹 순이죠. 협조가 가장 낮고 연합, 동맹 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스테이트를 감경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사회복지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역할은 너무 쉽죠.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격려자는 뭐예요? 격려자. 말 그대로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먼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조직가는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려는 사람이 조직가. 분석가는요.
분석하는 사람이죠.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원인이 생겼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분석가. 자, 계획가는 뭐예요? 계획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야, 네 문제가 있는데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바로 계획가.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중개자. 왜요? 연결해줬잖아요. 연결. 뭘 연결해요? 클라이언트와 기관을 연결해준 중개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조직화 기술은 뭐예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조직을 만드는 게 조직화 기술이에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화 기술. 옹호 기술은요. 대변해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옹호자. 동원 기술은요. 자원을 동원하는 거요. 자원 동원, 필요한 자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동원 기술이죠. 연계 기술은요. 연결시켜주는 사례 관리 기술은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 통합하는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모든 그런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례 관리 기술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의 하나의 역동적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점차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 뭐 같아요? 조직을 그게 뭐야? 목표를 세우고 모임을 만든대요. 모임을 만드는 게 뭐하고 조직을 만드는 뜻이잖아요. 모임을 만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직가의 기술이네요. 조직가의 기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옹호 기술은 옹호자죠. 옹호자. 자원동원 기술은 뭐 이거는 뭐 어떤 기술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어떤 역할이다. 자, 연결자는 중개자.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 실천 과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평가 단계에서는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한다. 아니죠. 평가 단계에서는 뭘 정해야 돼요?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라는 거죠. 이 방향 계획 이거는 계획 단계죠. 계획 단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평가 단계에서 뭐예요? 뭐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평가는 것이 평가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필요하죠. 왜 그러면 실행을 했더니 잘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왜 적응을 잘한다 못한다 이건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실행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자, 필요합니다. 자원계획 및 동원 단계에서는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문제 우선순위 언제 결정해요? 문제 우선순위 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이게 사정을 해고 뭐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 거다. 자원계획 및 동원 단계는 뭐예요? 자원 동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 쓸 수 있도록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자원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 동원은요 실행 도중이에요. 실행 도중. 실행을 해야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어떨 때 뭐가 사람이 필요하구나, 어떨 때 돈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아니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실행 도중에 자원 동원을 사용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행 도중에 자원 동원을 활용합니다. 자,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사정이니까 욕구,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에 맞춰서 해결하려고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시기가 요 지역사회 사정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은 것은 자, 기억 틀렸죠? 니온도 필요하니까 틀렸고요. 디귿도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정답은 4번이네요. 리을입니다. 리을만 맞은 거고 기억, 니은, 디귿은 틀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선생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제일 먼저 시행됐어요? 그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1950년에 만들어졌나? 지방자치법이 그게 됐다가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실행이 안 되고 계속 밀리고 있다가 이 지방자치가 이제 그 실시를 하게 됐던 것이 이제 95년도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 선거를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포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화가 이렇게 넘어갔었죠. 자, 주민 참여가 더 높아진다. 그렇죠. 주민의 참여가 높아져요.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요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 이 주민자치 참여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참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예전같이 중앙에서 할 때는요, 그 주민들이 참여할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중앙이 돈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됐어. 주민들의 욕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역 주민의 욕구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여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복지 불균이 심화된다. 그렇죠. 왜? 뭐 때문에요? 자립도. 지방의 자립도가 높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립도도 있지만 두 번째 이제 그 장이라고 할까요? 지자체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복지에 신경을 쓰냐 아니면 경제에 신경을 쓰고 있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에 힘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복지를 안 하죠. 그러니까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복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뭐 이제 많이 이제 연결되지 못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처럼 연결되는 것들이 이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렇죠. 왜요? 그래야 재선되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재선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부합되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욕구라고 하죠. 욕구. 지역 주민 욕구에 맞춰서 욕구에 해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지금처럼 제가 뭐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렇죠. 내 정치적 생명을 좀 더 유지하고 더 연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구,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먼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합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리을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된다.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디서 시행해요? 중앙정부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들을. 그래서 공통 전부 똑같죠. 지역에마다 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지역마다 모두 달라서 조례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역 설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지역마다 자기네 지역에 맞는 법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보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방자치하고 기초생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민간사회복지 부분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지방분권화가 됐대요. 그래서 사회복지 변화죠. 그러니까 민간에 이제 요구되는 거니까 왜 우리 지역이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요구를 더 많이 하겠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평가가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는 뭐 어떻더라, 저기는 저렇더라 이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훨씬 종사들의 직무 개발이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니네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러면 뭐 예산 안 내려줄 거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니네 예산 압수할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은 복지 관련 연결망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그렇죠. 지방분권화가 되니까 지방에서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니 뭐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뭐요? 연결망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 관련 연결망 구축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계속 연결하게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민간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엇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지역사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상호협조를 강화시킨다. 그렇죠. 훨씬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면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이, 아니 종교단체랑 시민단체들이 정말 민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상호협조를 강화시키고 하면 훨씬 더 좋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을,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강화. 자, 공공부대 견제와 협력의 강화. 자, 지방에서 민간이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이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어. 공공은 손 놓고 있는데 민간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민간이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데 니네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 아무것도 안 하냐? 왜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공부문이 뭐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공공이 있는데 민간이 복지를 더해. 그러면 물론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요구하고 니네 뭐 하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그때부터 뜨끔거립니다. 왜? 돈 받고 노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복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민간이 하고 있는 것들, 민간이 하면서 공공을 이제 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만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뭐죠? 예산을 더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얘기하면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뭐, 원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견제도 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훨씬 더 공공에 대한 지방분권에서 민간이 열심히 하게 되면요, 공공의 견제와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왜 그러면 공공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네요. 자,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어디서 올라가요? 시, 군, 구에서 만들죠. 그래서 시도로 가고, 시도에서 만든 거 어디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로 가죠. 자,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심의를 하고, 또 시도는 누가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보건복지부 올리면 보건복지부는 어디예요? 사회보장위원회로 갖고 가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돼요? 국회의원,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 거기 갖고 가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사회보장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보장 계획. 최근 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사회보장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변경됐다. 언제요? 15년. 왜 그러냐라고, 왜 바꿨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복지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작아. 너무 작으니까 요거를 더 크게 늘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크게 늘리자라는 생각에 뭐 한 거예요? 사회 보장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복지는 복지 하나만 얘기하지만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복지를 포함한 사람이 살아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도 들어갈 수 있고요. 주거도 들어갈 수 있고, 고용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 사회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사회보장 급여에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요, 진짜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들 모두 해결하려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모든 것들을 봐요.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거요.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급자 발굴해서 예전처럼 아사하고 힘들어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 없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법의 취지와 다르게 법들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이런 법들을 좀 알면은 좀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좀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에 지원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 이런 수급자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런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돈은 얼마를 쓸 거냐, 어떻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까지 있냐면 사회보장계획에는요, 그 구에 있는 복지기관이 있죠. 복지기관의 그 운영비 또는 그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몇 % 오른다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한다. 그렇죠. 심의하죠. 그 어디서 얘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군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군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도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제일 높은 거는 사회보장위원회죠. 위원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장계획을 심의하는 곳이 시군구 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예요.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맞죠? 4년마다. 왜요? 임기. 네 임기가 4년 아니오. 그러니까 네 4년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막 임기가 10년이야. 그럼 10년치 해도 되겠죠.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뭘 실행을 하는데 내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대충 하지.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날 전 정부 욕하는 이유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욕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얘네가 예전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제는 내년부터 그런 얘기하면은 진짜 현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 왜 그러면 이제는 자기네가 계획을 수립한 거야. 수립을 한 거고 했는데 실적이 안 나면 자기네들이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 정부 욕 안 할 겁니다. 전 정부 욕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4년마다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죠. 지역. 지방정부. 지역이라고 못하지만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4년마다 하고요. 중앙정부 몇 년이요? 5년. 왜 5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단임제. 5년 단임제예요. 5년 딱 하면 끝이야. 근데 우리 지방은 어때요? 4년 연임제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군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군수로 그냥 한 30년 30년은 어렵겠구나. 이제 그렇지만 뭐 국회의원 보면은 가끔 국회의원 보면은 한 20년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5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옳은 것 정답은 5번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장계획, 그 다음에 협의체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00년대 이후입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0년대 이후에 바뀐 지역사회복지 내용들이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아닌 건 뭐냐.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맞나요? 맞아요? 복지계획. 맞죠? 복지계획은 2005년이잖아요. 2005년에서 복지계획 했다가 2015년에 보장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방분권화가 이제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복지계획들이 실시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시설에 법제화하였다.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의 개정으로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자, 개정이 뭐예요? 개정. 제정은요. 만드는 거. 개정은 수정한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99년. 1999년에 만들어지고 2000년 10월에 실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우리가 바뀌고 있는 거죠. 개정을 통해서 중앙자치단체가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그렇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요게 뭐 한 거예요? 요 보장계획을 심의했던 애들이 협의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돼요. 2004년도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보장계획 만들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지금 현재는 15년에 바뀌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죠. 보장계획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 공동모금법이네요. 공동모금법. 자, 공동모금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그렇죠. 97년. 모금법은 97년. 모금회법. 이 회법이 99년.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다 2000년 이전 거죠. 2000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뭔지 물어봤잖아요. 뭐 이제 그게 맞냐 아니냐 하더라도 모금법이냐 모금회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2000년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이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1번 사회복지관. 이 사회복지관도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복지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 욕구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특성, 이 지역사회가 농촌이냐 어촌이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농촌이냐 어촌이냐 보다는 우리 이렇게 볼게요. 그 지역에 장애인이 많이 살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지역에 어르신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지관이 종복보다는 장복, 노복이 더 많아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노인 복지관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 특성에 맞춰서 한번 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었거든요. 초반에는 종복이 제일 많았어요. 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복지관보다는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 장애인복지관 안에는요 시각복지관, 청각복지관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노인이 없는데 노인복지관이 있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못 보는 게 뭐야? 아동복지관을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아동복지관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인천에 하나 있거든. 인천에 하나 있고. 왜 아동복지관이 없어도 되는지 아시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왜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지역아동센터보다도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니까 그렇게 이제 방임되고 뭐 노인 학교 안 가잖아요. 장애인도 학교 가지만 성인 되면 안 가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낮 동안 보호해야 되는데 주간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 아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아동복지관에서는 보통 그런 아동을 이것보다는 아동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권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지역주민 욕구 문제 신속히 대응해야 됩니다. 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서비스 제공에는 제가 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뭐 한해서 뭐 모든 주민, 모든 지역 주민이죠.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관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요?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뭐 아동, 뭐 노인,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우선순위를 좀 두는 거지 뿐이지 그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가서 복지관에서 서비스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관장님이 오라고 해서 가서 서비스 받았죠. 안 받아도 되는데 오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 것들처럼 모든 지역 주민이 받는 거지 특정 대상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기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3년마다 평가요. 왜 3년마다 평가요? 그냥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만들어놨어요. 모든 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라. 언제요? 97년. 네, 97년. 83년은 자격증. 사회복지사 이름과 자격증이 만들어진 건 83년. 97년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평가가 만들어지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떨어지고 사회복지 1급 시험 이 규정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1급 시험은 2003년도에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3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원칙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 지정책자, 통자중투 생각나세요? 지정책자, 통자중투 8가지. 지역성, 전문성, 책임, 지정책, 자율성, 그렇죠. 자율성이 있었고요. 지정책자, 통합성, 자원동원, 통자, 중립성, 투명성, 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중립성은 뭐의 중립성이에요? 3가지. 정치, 종교, 돈. 그렇죠. 돈, 영리. 그래서 정치의 중립, 종교의 중립, 영리의 중립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립성이죠. 그래서 진짜 정치, 종교, 중립 안 지키면 잘려요. 민원 들어오면 잘립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거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취약계층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전 지역 주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예요. 지금은 보장협의체라고 하겠죠. 예전 문제니까 복지협의체 이렇게 나오는데 회의에서 발생할 수 없는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에서 발생하는 장면이 아닌 것은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들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시설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지역사회 복지에 좀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건소장이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한다. 그렇죠. 건의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이런 거 힘드니까 보건소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관 출입 추가 건립을 주장한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복지관에 있긴 한데 요새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들어서 노인에 대한 그런 기관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지관 하나 더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요. 뭐 해주냐 안 해주냐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의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도지사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뭐가 틀렸어요? 왜 도지사가 틀렸어요? 왜? 그렇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군구예요. 시군구. 도지사는 뭐요? 시도지사잖아요. 시도지사가 협의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들어가야죠. 왜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반칙이에요. 반칙.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여기 와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지사 끌고 내려와야 돼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서 앉아 있는. 그러니까 도지사나 나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뭐요? 둘 다 권한이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지사는 시도
시도에서나 효과가 있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복지관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다. 아까 얘기했죠. 계획들 막 들은 것처럼 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해줘라 얘기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설명한다. 그렇죠. 인양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할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할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요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뭐예요? 협의회. 민간기관의 모임이요. 민간입니다. 공공이 안겨. 공공 끼면은 협의체. 자,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죠. 공공과 민간 합친 것이 협의체. 자, 민간 모임은 협의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조정 기초로 한 협력기관이다. 이거 뭐야?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죠. 협의체로 기관합니다. 복지 수요 사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대요. 보장 계획. 누가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협의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의하는 거긴 하지만 심의하는 역할이 그 협의체긴 하지만 그래도 협의회보다는 이게 더 협의체에 더 가깝죠. 보건복지 전달체계 효율적 관리. 자, 효율적 관리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는 거야? 전달체계니까 공공이 하는 거죠. 공공이. 이것도 협의체. 협의회랑 협의체 본다라고 하면은 협의회보다는 협의체의 업무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기관의 단체 연력, 협력, 조정. 요게 바로 협의회죠. 협의회가 연계, 협력,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협의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 사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개발. 누구예요? 사협회. 사회복지 사협회에 대한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연계 협력 조정은 협의회. 나머지는 협의체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욕구 파악 방법은 자, 초점 집단이 뭐예요? 초점 집단.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모입니다. 오프라인에 모여서 심층적인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합의점에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 집단이다라고 해요. 소수의 사람. 자, 명목 집단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들어가는데 종이에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찾아내는 것이 요 명목 집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델파이는요. 전문가 모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장기적이라고요. 장기적. 왕복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장기적 방법. 그래서 뭐가 생기지 않는다고? 모이지 않아서 편견이 안 생긴다. 그래서 장기적이다 때문에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높은 것이 요 델파이죠. 델파이입니다. 자, 대화 기법 말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포럼, 뭐 사회 포럼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내 집단의 이익을 수렴하여 욕구조사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지역 주민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에게 열거된 문제에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다. 뭐예요? 명목집단, 우선순위. 요 단어만 찾으면 되잖아. 뭐 내용 다 아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시험 보고 우리가 뭐
그거 잊어버릴 건데 뭐하러 이걸 뭘 달달달달달해요. 그냥 그 키워드 한두 가지만 알고 보면 되겠죠. 또 하나 브레인스토밍은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아무 말 대잔치. 브레인스토밍이 아무 말 대잔치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하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 비난하면 야 너 이걸 말이라고 하냐 이때부터 말 못해요. 자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뭐 있어요? 특징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질보다 양입니다. 양이 더 좋아야 돼요. 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그 많은 것들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좋은 것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뭐라고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이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잘 알면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아른스타인입니다. 제 맨날 왜냐면 생각 안 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돼요. 뭐 어떻게 알아? 아인슈타인인지 뭐 아른스타인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입니다. 조치, 정상회, 협건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8가지로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 그래서 조작, 치료,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협동관계, 권한 위임, 이게 주민통제. 그래서 주민통제는 뭐예요? 입안부터 결과까지 모든 것들을 주민이 다 하는 거.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자, 권한 위임은 뭐예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권한 위임. 협동관계. 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야기해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간이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럼 민간 거를 선택하기도 하죠. 자, 회유. 야! 네 생각도 좋긴 한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번 건 이렇게 하고 다음에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회유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회유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이 무조건 이것을 움직이는 거죠. 상담은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회유죠. 회유. 자, 정보 제공, 일방적인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 공청회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는 이런 거 할 겁니다. 끝. 이게 이제 정보 제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질문을 받으면 상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답도 해주면 회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참여는 조작 치료입니다. 자, 뭐예요? 조작은 비참여니까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광고판에다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조작. 치료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다음 사업에 분출시켜 주는 것이 치료죠. 자,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요거네요. 회유. 정답은 1번이네요.